네, 안녕하세요. 옥타브학의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학평이 얼마 안 남은 덕분에 제가 작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해설 강의를 찍을까 합니다. 평가원이 아니니까 교육청은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라는 말을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는 중요하다죠?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어쨌든 안 중요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교육청 또 내가 얼마나 지금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끼리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월, 4월, 7월, 10월 딱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재수생이 아닌 지금 동년배들끼리, 그러니까 고3들끼리 얼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전국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뭔가 좌절하거나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요? 결국에 또 시험 수능은 이제 재수생들하고 붙기 때문에 전혀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잘 보면 기분 좋아해도 되죠. 왜요? 결국에 내 그 성적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가령 3월 4월 모의고사 50점을 맞으면은 이제 6월 모의고사는 푸는 전날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쨌든 네, 21학년도죠. 그러니까 작년 3월 교육학력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입니다.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확실히 평가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뭐라 해야지, 좀 모서리를 찌르는 선을 넘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정확히 1년 된 거니까 경향이 안 맞는 문제 또한 존재할 수는 있더라. 이 정도는 유념해 두시고, 하지만 이제 3월 모의고사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푸시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1번. 다음은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학생 ABC, 메테인은 가스연료로 사용돼. 뭐 틀린 말 아니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구성원소가 세 가지이다. C, H, O 세 가지입니다. 아세트산 수용액은 중성이다. 맨 마지막 글자에 산성이 있죠. 산. 그러니까 수용액은 산성이죠. 그래서 학생 C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A, B 3번이죠. 2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항상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은 실험 과정을 보고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적어놓고 가라고 했어요. 용액의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발열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수용액의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흡열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 그래서 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다. 기억선지에서 당연히 정답이죠. 니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당연히 맞죠. 디귿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하여 냉찜질 팩을 만들 수 있더라. 온도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냉찜질 팩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5번. 자, 3번. 그림은 원자 X부터 Z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왔네요. 기억. X는 들뜬 상태이다. 들뜬 상태란 파울리, 훈트, 그 다음에 싸움원리. 이 세 개 중에 바닥 상태이든 들뜬 상태이든 파울리는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훈투나 싸움 둘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거나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들뜬 상태죠. 다시 말해서 들뜬 상태란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ES의 두 개가 다 안 차고 EP에 지금 요 두 개가 차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들뜬 상태더라. 니은 Y는 훈투 규칙을 만족한다. 당연하죠. 자,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두 개를 해놨죠. 그래서 Y는 훈투 규칙을 만족하고요. 디귿 Z는 바닥 상태일 때 홀전자 수가 3이다. 정답. 왜요? 이걸 어떻게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질소의 바닥 상태일 때 홀전자 수는 3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 거 개귀찮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일로 보내면 3이더라 해서 보시면 됩니다. 5번. 4번. 표는 원소 A부터 D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에 대한 자료이다. A부터 D는 각각 OF, Na, Mg 중 하나이다. 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는 오직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어요. 금속 결합 물질도 있지 않나요? 자, 화합물이니까 여기에서는 금속 또는 이온 또는 공유 결합 물질만 다루어지겠죠. 또한
AB2와 DB2가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게 풀면서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AB2는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DB2는 없음이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자, 공유 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딱 하나, OF2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A, B, C, D를 각각 나열해 보자면 D는 산소고 B는 F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B2에서의 B가 F2니까 A는 당연히 NA가 아니라 MG겠죠. 그래서 A는 MG가 되더라. 그러면은 C가 남은 거는 이제 NA 하나 남죠. 그래서 CB는 NaF가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없습니다. NaF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지요. 왜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오답. 니은 A는 MG다죠. 디귿 C2D. C2D는 Na2 오죠. Na2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디귿.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잠깐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이 오답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냥 디귿이 정답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닌데 기억 니은을 푸는 데에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넘기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ABCD를 써놓는 데 있어 이게 시간 낭비 아니냐, 당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괜찮지만 이제 정답률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1등급은 쉬워요. 파워는 1등급은 정말 쉬운데 만점 맞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요?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실수를 킬러 문제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비킬러에서 딱 틀리면 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5번 그림은 밀폐된 진공용기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T2에서 X 리터와 리퀴드죠. X 리퀴드와 X 가스는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동적 평형이래요. 기억. T1에서 X 리퀴드의 증발 속도는 V1보다 크다. 동적 상태 전에서는 증발 속도보다 운축 속도가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죠. 니은 T2에서 어쩌고저쩌고. T2 의미 없어요. 그냥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맞죠? 디귿 X 가스의 양은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 X 가스의 양은 점점 늘어나다가 T2에서 유지가 되겠죠. T2부터. 그러면은 당연히 디귿은 정답이 되겠죠. 6번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가? 아니요. 자, 입체 구조는 이 세 가지 중에 오직 뭐예요? NH3.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 두 가지 분자 중에 극성 분자는 H2O가 되겠고요. 무극성 분자는 C2H4입니다. 극성 분자가 아니면 무극성 분자니까요. 그래서 가나다가 확정이 났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2분의 2로 1이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니은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C2H4에서 구조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 C끼리 간의 결합이 당연히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고 니은이 정답이죠. 디귿 결합각은 가가 다보다 크다. 가는 104.5 도고요. 다는 107도입니다. 이거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면 개념이 부족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가가 당연히 작습니다. 1번 정답 넘어갈게요. 7번 표는 물질 X2와 Y2에 대한 자료이다. 물질 X2는 전체 원자수가 1몰이네요. 왜요? NA는 아보가드로 수니까요. 1몰만큼 딱 있으면은 질량이 14g이래요. 원자수, 전체 원자수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분자 한 개당 원자수 곱하기 몰수,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그러면은 X2가 전체 원자수가 1인데 분자 한 개당 원자수가 2니까 2 곱하기 몰수는 1이 되고요. 여기 몰수 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X2는 몰수가 2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쵸? 즉 다시 말해서 X2의 분자량은 28이겠군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X2Y에는 전체 원자수가 6몰 정도면은 같은 논리로 3 곱하기 세모는 6이 나오고요. 세모는 2가 나오니까 몰수는 2가 되겠죠. 그럼 X2Y의 분자량은 44가 되겠군요 가 되고요. 자,
질량, 분자량, 몰수가 나왔으니까 분자량이 나왔으면 분자량은 항상 원자량의 총합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원자량까지 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디귿에서 원자량을 물어보죠. 그래서 x2가 28이니까 x는 14가 되고요. y는 44에서 28을 빼면 16이 되니까 y의 원자량은 16이 되겠네요. 자, 기억. x2의 양은 1몰이다. 2분의 1몰이죠. 니은 x2y의 분자량은 44이다. 정답. 디귿. 원자량은 16보다 14가 큽니다. 아, 쉽죠? 네, 넘어갈게요. 8번. 그림은 AB와 CD를 화학결합 물질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E+가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니까 Mg고요. 얘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D는 마찬가지로 H하고 F가 되겠죠. 기억. AS 솔리드죠. 솔리드는 고체 상태에서 마그네슘은 전기 전도성이 당연히 있죠. 왜요? 금속 결합 물질이니까요. 니은 CD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부분적인 양전하를 띱니다. 왜요? 전기음 성도는 H가 F보다 작으니까요. 디귿 분자당 공유 전자상수는 D2가 B2보다 크다. F2가 O2보다 크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조식 그려서 파악할 게 아니라 구조식이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지도록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1이 2보다 크니? 를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아닌 거죠. 3번. 자, 9번. 다음은 원소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다. A부터 C는 각각 염소, 칼륨, 칼슘 중 하나이다. A부터 C의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이 조건을 왜 주나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문제 푸는 입장에서, 제가 출제자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염소, 칼륨, 칼슘이 무슨 이상한 전자배치를 가지지 않고 당연히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가지지 않나요? 라는 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뭐 Cl-10, 10-짜리 이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K 17-짜리 이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원래 주는 편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조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여기에서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Cl, K, CA 중 가장 큰 거는 CL이에요. 왜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이 같을 순 없잖아요. 그럼 금속은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고요. 염소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CL은 1보다 크니까 B는 CL이죠. 그래서 여기 A, B, C를 적어 놓으면은 CL이 되겠고요. A, B, CL이죠. 미친. 자, B는 CL이죠. 자, 바닥 상태 원자에서 SO비탈의 전자수분의 PO비탈의 전자수는 A가 C보다 크다. 자, 이거 네모 그려서 확인하면 큰일 나죠. 칼슘은 1.5 외우라 했죠? 좋아요. 칼륨은 몇이에요? 여기가 12가 될 거고요. 분자가. 분모는 4S까지 하나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7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7분의 12하고 이제 12분의 8하고 뭐가 더 크니 해서 칼륨이 더 큰 거죠. 그래서 A가 칼륨, C가 칼슘이 되겠네요. 그래서 칼륨, 칼슘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래서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 염소가 가장 크죠. 니은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칼륨이 가장 크죠.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칼슘이 칼륨보다 큽니다.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10번.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화나트륨과 관련된 자료이다. NaCl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 의료만, Cl은 35짜리하고 37로만 존재하다. 동위 원소 존재 비율 문제죠.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월 모의고사에는 이 유형이 안 나올 거예요. 왜요? 작년 6월 9월 수능이 양성자의 양, 중성자의 양, 그러니까 몰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나올 거예요. 3월에는. 그런데 6월 9월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전부 다 저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해놓으셔야 돼요. NaCl은 화학식량이 다른 가와 나가 존재한다. 이거는 가와 나는 각각 58짜리하고 왜요? 23 더하기 35짜리니까요. 그리고 23하고 37짜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X는 60이 나옵니다. 그런데 Cl의 평균 원자량은 35.5이다. 마찬가지로 Cl 정도는 외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몇 대 몇이죠?
75% 대 25%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써볼게요. 자,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는데 시소 지렛대를 35.5에다가 둡니다. 그러면은 1대 3이죠. 그러면은 1대 3인 위치에 몇 개하고 몇 개가 들어가야 평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논리를 펼치면은 좌변에 3개, 35짜리에 3명이 들어가면 되고 37짜리에 1개가 들어가면 돼요. 아, 그럼 3대 1이구나 해서 4분의 3 대 4분의 1입니다 라고 제가 공식이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는 1 곱하기 4분의 3에서 4분의 3이고요. 그러니까 75%죠. 이 1은 뭔가요? 나트륨은 오직 23짜리로만 존재하니까요. 자, 그럼 B는 뭐예요? 1 곱하기 4분의 1에서 25% 이렇게 나오더라. 가 되죠. 기억! 가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분의 나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가 1보다 큽니다. 뭐가 더 커요? 화학식량이 크면은 중성자수가 당연히 큽니다. 왜요? 원자량이 그 질량수하고 같으니까요. 그래서 나가 더 크죠? 그럼 당연히 맞죠. 니은 x는 60이다. 맞고요. 디귿 b가 2보다 작습니다. 25하고 75 숫자 비교다. 그죠? 자, 11번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모든 전자의 주영자 수의 합이 뭘까? 처음 보는 조건이죠.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그냥 뭔지 모르겠으면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1번인데 천천히 생각하다가 11번 풀다가 못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11번을 못 풀고 그럼 12번부터 넘긴 다음 나중에 푸셔도 되는 건데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수소는 전자가 1s에 1개 차 있잖아요. 그럼 주양자수의 합은 1입니다. 그럼 헬륨은 주양자수가 1s에서 2개가 차 있으니까 2예요. 그 다음에 리튬을 볼게요. 1s 2개, 2s 1개가 차 있으니까 2 더하기 2에서 4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x에서 y가 4 차이 나죠. 그 말은 주양자수가 2,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이 2개만큼 차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y에서 z로 넘어가는 거는 4에서 9로 5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가 아니라 2 차이 나는 거 하나하고 주양자수가 3인 거에 하나가 채워졌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인즉슨 이거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주양자수가 3인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게 나트륨이다 라는 거를 잡아야 돼요. 왜요? 이게 딱 3 주양자수에 하나가 차려면은 바닥 상태잖아요. 그럼 3s에 하나가 차야 돼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Z는 나트륨이라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트륨에서 3 빼고 2 빼면은 Y는 플로린이 되고요. 그럼 X는 뭐겠어요? 또 이 차이가 나니까 원자 번호가 산소하고 질소가 되겠더라 라는 그냥 조금 신선한 문제였죠. 그래서 기억니은도 이거 봅시다. 3주기 원소는 한 가지이다. 나트륨 하나죠.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플로린하고 질소가 뭐가 더 크니? 라는 건데 둘 다 5로 같다. 그죠?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모든 전자수의 방위양자수의 합은 Z가 X의 2배이다. 주양자수의 합을 줬으니까 자기양자수도 한번 내보지 않으련 이렇게 그냥 내본 거예요. 그러면은 Z는 모든 전자수의 방위양자수의 합이 그러니까 s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0이고요. p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1이니까 모든 전자의 방위양자수의 합은 p오비탈의 개수하고 같은 거겠군요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Z, 나트륨의 p오비탈 수는 몇이니?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거는 6이게 되겠고요. 그럼 X는 3이에요. 왜요? 질소의 p오비탈 수는 3이니까요. 따라서 Z가 X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표는 이주기 원소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이주기 원소인데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그냥 CO2입니다. 왜요? CO2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모의고사를 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원을 풀 자격이 없고
이제 화원보다는 이제 다른 암기 과목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이것도 암기인데 근데 어떡하죠? 어쨌든 자 W가 C, X가 OO가 되겠고요. 나는 C, N, F가 되겠고요. Z는 N, O, F가 되겠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억, 나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 나의 분자 모형, FCN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 맞고요. 니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이 항상 0보다 크고 무극성은 0입니다. 그래서 다는 NOF는 지금 극성이죠. 그래서 CO2보다 무조건 큽니다. 디귿, 나와 다에서 Z의 산화수는 같다. 나는 뭐죠? FCN인데 Z는 N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 산화수가 될 테니까 나에서의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다에서는 NOF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니까 후딱후딱 넘길까요? 지금 3페이지까지 3, 4페이지 한 번 더 제가 이거 영상 끊고 업로드해야 돼서요. 그 3, 4페이지는 조만간 또 올리겠습니다.